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오늘은 약간 겨울과 봄의 사이, 봄이 됐지만 아직 조금 쌀쌀하거든요. 작년 FW지만 이 스웨터 뜨신 분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완성한 거. 근데 이게 너무 뜨고 싶다라고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독특하고 사선으로 이렇게 나온 이 스웨터가 굉장히 독특하고 떠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봄에 며칠 못 입으니까 빨리 조금이라도 찬 바람 불 때 떠서 입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거 캐스트온에서 떠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원장은 포클랜드 울, 다루마에서 나온 포클랜드 울 한 16볼 정도 썼거든요. 근데 포클랜드 울이 6mm 정도에 맞는 실이라고 해가지고 비바진에서 이번에 설날 세일 때 이 미엘이라는 네프실을 조금 행사를 해가지고 2합짜리 이렇게 2콘, 그러니까 2합짜리 무게 2콘 맞춰서 하나 샀고, 그리고 혹시 3합 게이지가 안 맞으면 3합하려고 이렇게 1합짜리도 따로 300g 따로 주문했어요. 이렇게 두 개 섞으면은 3합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요 오트밀보단 베이지색에 살짝 가까운, 조금 저는 요것보단 조금 톤 다운색으로 된 색으로 뜨고 싶어서 이렇게 톤 다운된 색으로 샀고요. 이걸로 이제 게이지 작업해가지고 한번 2합으로 할지 3합으로 할지 맞춰가지고 떠보려고 합니다. 패치워크 모티브 스웨터 요거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5mm거든요. 5mm? 5mm 바늘로 게이지 낼 거예요. 수많은 무늬 게이지들이 있지만 저는 여기 멍석뜨기 게이지를 그냥 기준으로 떠보려고 해요. 그래서 멍석뜨기 떠보겠습니다. 이번 도안은 원 사이즈 도안입니다. 물론 원 사이즈여도 넉넉한 편이지만 저 같은 넉넉이들에게는 더 넉넉하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가로 게이지 조절을 통해서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 3합 5mm로 게이지 떠서 물 세탁 해왔고요. 여기 또 2합 5mm로 해서 물 세탁 해왔는데요. 엄청 똔똔하고 바깥이 안 비치고 이런 스타일인데 게이지가 이게 세탁하고 나면 좀 더 퍼지나 봐요. 얘도 세탁하고 나서 멍석 무늬여서 조금 더 퍼지는지 제가 원하는 사이즈는 요 2합 5mm로 뜰 때 원하는 사이즈로 나올 것 같고, 무늬도 잘 보이는 것 같고, 뭐 봄이니까 너무 똔똔하게 안 떠도 되지 않을까라고 또 마음이 흔들리네요. 그래서 아직은 완벽하게 건조된 게 아니어서 건조가 완벽하게 돼야지 게이지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약간 지금 요거는 너무너무 게이지가 안 맞아서 3합은 포기하고 2합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2합으로 이렇게 했을 때 원래는 16코인데 가로가 한 15코 정도 나오거든요. 15코 정도 나오면은 제가 원하는 정도로 사이즈가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2합 5mm로 원래 바늘 그대로 코 잡고 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바텀업을 뜨다 보면 그냥 스웨터 같은 경우는 앞판 뒷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뜨잖아요. 이건 비대칭적이다 보니까 기존 스웨터 바텀업 뜨는 거랑 똑같이 두 개의 편물, 그러니까 앞판 뒷판으로 나눠서 뜨는데 앞판 뒷판이 조금 묘하게 다르고 요 소매 분리 부분도 조금 묘하게 달라서 뜨면서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뜨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형태가 보이는지는 그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비대칭적인 부분에서 한쪽이 길다 보니까 긴 쪽을 한꺼번에 같이 뜨고 짧은 쪽을 한꺼번에 같이 뜨는, 임의로 앞판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을 앞판이라 하고 뒷판이라 하고 이렇게 명명해서 뜨는 것 같거든요. 여기 팔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통을 같이 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선 빨리 뒷판 코 잡고 어떤 느낌인지는 다 코 잡고 잡아와서 뜨면서 보여드릴게요. 역시 다루마는 바텀업이죠. 이 패치워크 모티브 스웨터의 독특함도 아마 바텀업이라 가능한 도안 같아요. 일본 도안답게 고무단도 꼬아뜨기로. 꼬아뜨기 고무단 빡세다. 그 다음 고무단이 끝났다면 패턴 구간을 나눠서 무늬를 떠주면 되는데요. 오랜만에 바텀업. 바늘 사이즈 안 바꾸고 무늬를 떠버렸어요.
바텀업 할 때마다 하는 실수인데 왜 고쳐지질 않는 걸까요? 저 사실 저번에 풀은다고 하고 막 풀렀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떴거든요. 근데 또 바늘 사이즈를 안 바꾸고 뜬 거예요. 그래서 또 풀렸어요. 정말 대단해. 진짜 바보 같았거든요. 심지어 저번에 풀렀을 때보다 더 떴어요. 다시 풀고 뜨려고 합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저의 이 어리석음에, 단기 기억력, 약간 금붕어 같은 기억력 때문에 이제 4.5mm에서 5mm로 바꿔가지고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떤 무늬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초반에 이렇게 베이스 무늬, 세팅 무늬까지만 떠도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한 무늬 나오면은 그때 어디 부분 뜨는지, 어떤 무늬가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무늬 한 번 정도 조금 반복해서 떠줬고, 지금 딱 위에 패턴 보시면은 여기 V자랑 요 뒷부분 여기까지, 요 V자부터 저 뒷부분 여기까지 이렇게 떠준 겁니다. 이 상태로 바텀업으로 쭉 떠가면 되기 때문에 도안 참고하면서 바텀업으로 떠줄 거고요. 생각보다 색상도 제 마음에 들어요. 무늬도 이 정도면 마음에 들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요 팔 부분을 이제 비워주면서 떠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독특하거든요. 무늬 어느 정도 뜨고 와서 그 부분 뜰 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버블 패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건 코바늘 버블 패턴이고요. 나중에 들어갈 버블 패턴은 또 이번엔 대바늘 버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무늬를 한꺼번에 뜰 수 있어서 이제 무늬 뜨기를 연습하고 싶다. 내가 아는 무늬, 모든 무늬를 한번 연습해 봐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도안인 것 같아요. 역시 일본 도안답게 꾸아뜨기는 진짜 도안 전체에 걸쳐서 무척 많은 살짝 꾸아뜨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머리가 아플 만한 도안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정도 더 떠가지고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무늬 패턴 완료. 두 번째 무늬단까지 떴습니다. 무늬는 여러 가지는 아니고요. 요 무늬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위치를 바꾸고 뭐 순서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열되는 것 같아요. 무늬는 크게 요 안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다만 요 기준이 되는 무늬가 있어가지고 얘는 쭉 올라가고 이쪽에서만 바뀌는 느낌이고요. 이제는 소매, 그러니까 바텀업이다 보니까 우리 가서 하다 보면 이렇게 소매 만들잖아요? 이쪽에서 근데 소매가 만들어지거든요. 여기 정말 특이하죠? 요 무늬 두 개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소매, 팔, 요 어깨 부분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와 볼게요. 여기 소매 분리 한 대에서 코마 가서 소매 분리 한 대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살짝 이렇게 키워 올라가는데 우선 여기 뜨고 나머지 뜰 건데 저는 이게 나중에 합칠 때 어떤 느낌일지 진짜 이거 꼬매는 과정이 험난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우선 굉장히 특이하고 이 무늬 뜰 때 사실 살짝 지겨웠거든요. 살짝 지겨웠는데 그래도 여기 이제 거의 이제 소매 분리하고 뭔가 모양이 나오니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깨 경사는 절먼 슐로우로 독일식 경사뜨기로 변형했습니다. 아무리 도안을 봐도 일본식 경사뜨기는 잘 모르겠어요. 뭐로 해도 경사만 잘 나오면 그만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 목고대, 어깨 경사 두 가지를 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저 맨 위에 가장 마지막 무늬 하면서 어깨 경사 뜨려고 하고 있고요. 무늬 사이마다 이렇게 마커를 걸어서 무늬가 바뀌는 쪽을 표시해 줬습니다. 무늬가 계속 바뀌는 위치가 바뀌어서 저렇게 마커를 걸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하지만 근데 무늬가 사실 패턴 반복이에요. 여기 무늬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무늬가 여기 들어가고 뭐 이 무늬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 무늬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런 식이어서
무늬를 하나 여기 있는 무늬들을 한 번씩 익혀두면은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데에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코수가 많고 뜨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도안을 잘 보고 떠야 돼서 그렇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깨 경사 마지막 무늬, 여기서 무늬가 또 바뀌었죠? 여기서 무늬가 또 바뀌었잖아요? 여기에서 마지막 무늬, 어깨 경사까지 다 뜨고서 뒷판과 앞판 3분의 1, 뒷판 3분의 2와 앞판 3분의 1 그거 다 뜨고 나면은 어떤 모습인지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어깨 경사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뒷목 파임, 목고대 그 부분 하려고 마감해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드려도 저조차도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형태인지 헷갈릴 거라 눈으로 봤을 때는 잘 어떤 형태인지 잘 눈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 다 빨리 다 떠서 어깨 경사랑 목고대 마감까지 다 하고 다 어깨 부분 정리까지 싹 한 다음에 가지고 와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판이라 불리는 한 판을 완성했습니다. 보시면은 어깨 경사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목고대, 뒷목고대 파인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대충 말하면 이게 팔 부분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고요. 뒷목고대 여기도 연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앞판에도 조금 몇 코가 함쳐져서 이쪽에서 연결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허니콤 무늬를 별로 안 좋아해서 허니콤 무늬 어떡하지? 고민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뜨고 나니까 또 너무 전체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부분 들어가서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연결해서 입는다면 대략 이런 형태, 여기에 하나 더가 이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이런 스타일, 그리고 이 뒤쪽은 이런 스타일의 옷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쪽을 다 뜨지 않아서 완벽하게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느낌이라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앞판 뜨고 있고요. 모양 지금 무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무늬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무단 4.5mm로 바닥 뜨고 위에 5mm 떠야 되는데 이번에는 바늘 바꾸는 거 틀리진 않았는데요. 이게 무늬가 몇 번 틀려가지고 한 3번 정도 풀었습니다. 이게 바텀업이다 보니까 코수가 무늬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뭐 원형이든 바텀업이든 똑같은데 제가 근데 또 틀려가지고 또 풀었었어요. 도안 무늬가 사실 간단하진 않아요. 여기 뒷판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중간에 이 꽃무늬 보이세요? 이 꽃무늬? 이 꽃무늬가 진짜 헷갈립니다. 진짜. 요 전체적으로 앞면도 도안을 잘 봐야 되고 겉면도 도안을 잘 봐야 돼가지고 무척 조금 헷갈려가지고 뜨는데 조금 애먹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요 꽃무늬를 뜨는 게 꽤나 어려워가지고 헤매긴 했고요. 지금 도안 안 보고 뜨라 그러면 솔직히 못 뜨겠거든요. 그래서 도안을 꼭 보고 떠야 되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앞에는 조금 더 길이가 짧으니까 뜨는데 시간이 좀 덜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도 비슷하게 여기 팔 부분 또 비대칭적으로 팔 부분 넣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판 목파임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앞판 목파임까지 도안 참고해서 바텀업으로 뜨면서 무늬 만들어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콘사 다 써서 두 번째 콘사로 넘어왔고요. 두 번째 무늬 아주 조금 떴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콘사까지 해서 팔까지 다 뜰 수 있을지 약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계산했을 때. 팔 양쪽이 몸통 하나 정도는 든다고 하잖아요. 이게 반 정도 뜬 것 같으니까 아슬아슬하게 다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래도 최대한 이 두 번째 콘사까지 사용해서 끝내보려고 하거든요. 세 번째 콘사는 1합짜리여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제가 2합으로 합사를 해야 돼가지고 합사하는 건 좀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 콘사로 최대한 끝낼 수 있게 잘 계산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뒷판보다 앞판이 짧아서 좀 더 빠르게 치우친 소매 분리도 했어요. 한쪽 어깨 이렇게 다 떴고요. 이제 나머지 반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쪽이지만 이 비지팅적인 이 나머지 한쪽만 뜨면 이제 앞판도 끝입니다. 앞판은 뒷판보다 살짝 짧아가지고 조금 더 빨리 끝낼 수 있었고요.
이건 앞판 목 부분이고요. 이렇게 목 부분 파임, 아직 한쪽은 안 했는데 목 부분 파임이랑 어깨 경사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앞부분이 보시면 전체적인 옷에 굉장히 치우치게 이쪽에 목 부분 파임이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 반쪽 정도 파임을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정도도 파임까지 다 해주면은 끝이어가지고 여기만 뜨면 앞판은 끝이에요. 조금 고민되는 게 앞판 먼저 연결하고 나서 팔을 뜰까 팔 먼저 뜰까 조금 고민되거든요. 한번 그냥 우선 다 떠보고 나서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좀 특이하게 나온 것 같아서 조립을 해봐야지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조립부터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궁금하잖아요? 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앞판, 뒷판 이렇게 완성됐는데요. 지금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깨부터 연결해야 될지, 이 사이부터 먼저 꼬매야 될지 정말 감이 안 잡히는 거 있죠? 이 두 개를 먼저 어깨 부분을 먼저 연결하고 이쪽도 있고 이 어깨 부분을 연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천천히 몸통 한번 연결해 볼게요. 도안에서는 이 어깨 부분부터 이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 부분부터 이을 생각이고요. 여기 언밸런스했던 이 네코 부분까지 잘 껴가지고 한꺼번에 잘 이어볼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뒤집어서 마주 본 다음에 연결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마주 보고 이렇게 바늘에 걸어왔습니다. 이제 3니들 바인드 오프 할 거고요. 요게 두 개로 보이지만 여기 조그만한 하나까지 더 있기 때문에 조심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코씩 그냥 겉뜨기로 해가지고 덮어씌워 코막음 한다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어깨 3니들 바인드 오프로 이어버리겠습니다. 한쪽 어깨 연결했고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무래도 여기가 너무 갈라져서 어깨가 어떤 느낌인지 안 보이지 않나요? 어깨 연결 다 했습니다. 뭔가 구조가 너덜너덜하지만요. 이상하게 저는 양쪽에 한 코씩 남아서 그냥 마지막에 그 한 코, 두 코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에 그냥 싹 연결했고요. 그 부분이 이렇게 파이는 부분이어가지고 딱히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목, 코 잡을 때 잘 잡아주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때문에 옷핏이나 이런 거는 확실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기왕 이렇게 되고 실도 여기 이렇게 있는 거 그냥 몸통까지 싹 꾸며볼게요. 몸통 꾸미는 거야 뭐 인내와 조금 열심히 하면 되니까 한 코 한 코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이 남은 실은 좀 잘라서 놓고 돗바늘로 해가지고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언밸런스한 디자인이라서 아마도 이렇게 보시면은 끝이랑 이렇게 꼬맨다고 하면 요만큼 정도가 남아요. 아마도 고무단 정도 길이가 이렇게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면 되니까 한번 연결해가지고 핏 전체를 한번 봐볼게요. 오랜만에 바텀업 꼬매기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짠! 몸통 꾸매면 이런 스타일로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언밸런스한 게 보이시죠? 이게 생각보다 어깨를 늘림 부분 이렇게 늘려줘서 그런지 드롭 숄더 같은 느낌이 나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독특한 구조인데 입으면은 상당히 그냥 일반 스웨터인데 살짝 독특한 느낌 납니다. 한번 걸쳐볼까요? 걸치면 이렇게 고무단이 이렇게 쏙 이렇게 오는 이런 느낌의 옷인데요. 아마도 이게 살짝 고무단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 사이사이 무늬 사이사이 세탁하면 옆으로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요. 뒤쪽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쪽은 이렇게 길고 이쪽은 이렇게 짧은 독특한 스타일의 가디건입니다. 거기다 어깨도 이렇게 약간 늘 드롭 숄더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지금 좀 덥네요. 이거 다 떠도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워요. 그래도 우선 여기 목 부분 고무단부터 떠가지고 팔 두 쪽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연결 나머지 다 해볼게요. 목 고무단 얼마나 높게 뜰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살짝 도안보다도 짧게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목 고무단 역시 꼬아뜨기로 떠줘야 합니다. 저는 원작과 다르게 4cm 정도로 길지 않게 떠줬어요. 지금 목 먼저 떴고요. 원래 이것보다 한 요 정도, 2cm 정도 더 올라오는 목을 가졌거든요. 근데 오늘 밖에 나갔다가 엄청 더워가지고 목이 그렇게 높으면 한 번도 못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정도? 한 4cm, 3.5cm, 3cm보다 좀 더 긴데 요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팔은 고민인 게 원래 쭉 여기 저희 쭉 떠서 평면으로 떠서 양쪽 끝을 꼬매줘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좀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원형으로 뜰까 생각 중입니다. 팔 어느 정도 떠서 어떤 모양인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아예 이렇게 매직 루프 해가지고 뜨고 있고요. 뭐 몇 단 안 떠도 되니까 매직 루프로 하다가 조금 올라가면은 슈팁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슈팁으로 바꿀 생각이고 요 매직 루프로 소매 뜨는데 원래 쭉 평면으로 뜬 다음에 나중에 꼬매주는 거거든요. 양쪽에 한 코 한 코를 제가 아까 전에 저번에 몸통 꼬매듯이 그렇게 꼬매주는 건데 그 꼬매는 과정이 귀찮아서 어차피 겨드랑이 부분은 살짝 못생기게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원형으로 뜨려고 합니다. 원래는 그냥 소매에서 바로 코 잡아가지고 반대로 위에서 탑다운으로 뜨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여기 무늬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팔 쪽에. 그 제가 이 무늬 잘 안 헤어진다고 했던 그 꽃무늬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탑다운으로 뜰 수 없겠더라고요. 다른 무늬들은 어떻게 탑다운으로 바꿔서 뜰 수 있겠는데 그 무늬 자체가 탑다운으로 바꿔서 뜰 수가 전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되겠다. 그냥 바텀업으로 이렇게 떠서 나중에 꼬매주는 과정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매직 루프로 뜨려갑니다. 팔 부분 패턴은 원형으로 코 늘림하며 뜨는 것을 제외하고 이전에 몸통에 있던 패턴과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멍석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늘림할 때 무늬를 잘 유지하면서 늘려줘야 하더라고요. 팔 완성했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길이보다도 요 무늬 하나를 더 떴어요. 너무 짧은 거예요. 단차가 좀 나는지. 길이도 사실 이것보다 좀 더 길어야 되는데 세탁하고 나면 좀 더 길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단차가 조금 나가지고 요거 팔 부분도 제가 하나 무늬를 더 떴습니다. 요 꽃무늬를. 그래가지고 연결을 해볼 건데 최대한 넉넉하게 뜬다고 떴으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연결해봐야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럼 연결을 하고 이 길이가 마음에 들면은 이 상태 그대로 하나 더 떠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이제 거의 팔 한쪽만 뜨면 끝이니까 거의 완성됐다는 기분이 들어서 좋기는 한데 이거 생각보다 이게 무늬 너무 뜨고 싶었는데 막상 뜨다 보니까 힘들어. 이거 무늬 계속 바꾸는 거 일이 장난 아니네. 막 이런 생각 들면서 살짝 정주를 놓고 있어요. 그래도 요 나머지 팔 이거 한 팔 연결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뿌듯할 것 같으니까 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외출에서도 팔 연결하기. 아무리 봐도 병원 대기 시간엔 뜨개만 한 게 없어요. 팔 붙였습니다. 뭔가 애매모호한 것 같지만 비율이 이상한 것 같지만 그냥 모르겠어요. 다시 풀러서 다시 연결하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내리면 또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쪽 팔도 다 떠가지고 다 연결해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무늬 한 단 늘린 거는 잘 한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어색해질 수는 있어도 길이가 안 그랬으면 너무 짧았을 것 같아요. 짠! 팔 나머지 다 뜨고 연결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팔을 요거 하나를 더 떴거든요. 여기부터는 평단으로 조금 뜨는 데가 있어서 여기가 팔이 너무 짧아서 제가 단수 게이지가 차이가 나나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더 떴더니 여기가 너무 어색해지고 입었을 때도 여기가 좀 너무 안 이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한번 세탁을 해보고 해결이 되면은 그냥 이대로 마무리를 하고, 해결이 안 되면 요거 길이가 충분하면 요 정도 풀을까 고민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우선은 귀찮아서 요 상태로 마무리할 것 같고요. 지금 이거 전체 다 쓰고 2콘 다 쓰고 진짜 거의 지간 보일 만큼 남았습니다. 거의 다 썼고요. 가로 둘레는 세탁 전에 62, 여기 팔 길이는 41cm, 여기 뒷목부터 여기 제일 긴 데까지는 54cm 나왔습니다. 세탁하면은 조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세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떴으니 세탁해서 최종으로 건조까지 하고 사이즈가 어떤지 가지고 와 볼게요. 짠! 세탁을 끝냈습니다. 예시에 있던 사진이랑 비슷한 룩으로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결과적으로 팔 요 하나 무늬 더 넣어서 뜬 거는 좀 긴 팔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 팔이 되었죠? 소매 여기까지 덮는 긴 팔이 되어서 그 도안이랑 비슷하게 짤막한, 도안은 이렇게 원피스 입으면 밑에 이렇게 요런 게 살짝 튀어나오는 요런 길이의 팔이거든요. 그 팔을 이렇게 조금 딱 맞는 팔을 원하신다면은 요거 무늬 원작 도안이랑 똑같이 하나 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얘가 아무래도 어깨에 연결한 다음에 세탁한 다음에 여기가 늘어나기도 하고 팔 부분도 좀 넉넉해져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길이는 아직 정확하게 재지 않았는데 길이 재서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입을 것 같고요. 겨드랑이 부분도 처음엔 좀 많이 어색하다 싶었는데 또 세탁하면서 좀 잘 잡아주니까 이 정도 살짝 여기가 요 겨드랑이 몸통보다는 조금 큰 게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오늘은 살짝 시원한 날이어서 입을 수 있는데 어제같이 막 27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더워가지고 전혀 못 입을 것 같고요. 옆에서 보면은 여기 길이가 이 정도 좀 넉넉한 길이의 스웨터지만 이렇게 반대쪽으로 보면 짤막한, 저희가 크롭이라고 살짝 저한테는 크롭이거든요. 골반 위쪽으로는 요런 반반 같은 스웨터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원작 도안에 있는 것보다는 옆이 조금 더 넓어서 저한테는 그 도안에 있는 모델핏이랑 저는 아마도 조금 옆에 게이지가 더 크잖아. 가로 게이지가 조금 더 크잖아요.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나와서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서 무늬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렇게 V자 무늬랑 다양한 무늬들이 구색별로 이렇게 반복되어 있고요. 팔은 양쪽이 무늬가 똑같습니다. 똑같고 뒤쪽 무늬도 보여드리면 구획별로 무늬가 다양하게 들어가지만 패턴이 거의 이렇게 위치만 바뀌고 좀 패턴이 일정해서 처음 뜰 때는 어려운데 뜨다 보면은 굉장히 적응돼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오늘 요 패치워크 모티브 스웨터, 독특한 스웨터인데 굉장히 이쁘고 만족스럽게 완성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길게 보여줘도 드려도 이쁘죠? 오늘 이렇게 해서 스웨터 완성한 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제 착샷과 이렇게 스웨터 완성한 데 느낌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짠! 뒷모습은 이렇게 한쪽이 또 길게 또 이렇게 잘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오늘 뜨개 로그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시원한 뜨개 들고 올 거고요. 전 이제 본 뜨개 딱 하나, 그때 블루미 가디건 뜬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나만 더 뜨고 여름 뜨개로 넘어갈 거 다 같습니다. 지금 이거 입고 방에 들어와 있더니 굉장히 더워요. 오늘 좀 시원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좀 덥네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더 재미난 뜨개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